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부터 시기, Q&A 등등 여러 가지 소주제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일 이제 헷갈려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는 이 정도 상태인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또는 나는 이제 아직 30대 초반 또는 20대인 경우도 있죠. 아직 어린데 내가 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주제인데,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바로 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제대로만 하면 평생에 한 번 하는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블록해져 있는 부위에 이제 지방이 있는 거잖아요. 안화 지방이 있는 건데, 그거를 눈물꼬랑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죠. 근데 이제 재배치를 하고 나면 지방이 내려가서 다른 살 주변에 있는 근육층이나 연부 조직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정을 하고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변의 조직들도 연부 조직이고 안화 지방도 어떻게 보면 연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딱딱한 뼈 같은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연부 조직은 들러붙게 돼 있어요. 위치를 이동해서 고정을 해주면 유착이 된단 말이죠. 같은 내 몸 안에 있는 살이니까. 그래서 유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떼어내야만, 수술로, 칼로 또는 가위로 떼어내야만 풀어지지, 들러붙고 나면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다시 불룩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지만 피부가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일 텐데, 비전문의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원들에서 수술비를 굉장히 싸게 받고 눈밑 지방 제거만 해놓고는 재배치를 했다라고 이제 그런 병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치를 하려면 사실 좀 더 밑에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고 지방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도 나고 지혈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전문의들이야 자존심상 그렇게까지 안 하고 대충 하고 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수술하는 사람의 어떤 효율 이런 걸 위해서 얕게 열고 지방만 빼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그걸 해놓고는 재배치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환자 본인은 재배치를 했다고 알고 계신데 다시 불룩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제대로 했다면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젊을 때 했어도 이게 피부를 건드리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피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좀 덜 늘어났을 때 해야 유리한 수술인데,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어도 피부의 노화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피부는 처지고 약간 불룩해지고 늘어나고 잔주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참 뒤에 하안검 수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안검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래서 피부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 젊었을 때 피부가 좀 탄력이 있을 때 하시는 게 결과도 더 좋고 피부의 노화도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영구적인 수술이니까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눈에 보이거나 남이 누가 알려주건 그러면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일찍 하시는 게 좋고, 그 효과는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노화가 오긴 올 텐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안 하신 분보다는 하신 분이 좀 더 노화가 늦게 올 것이고요. 지방이 미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안검 수술을 잘하면 안 하게 되실 수도 있고, 하게 되더라도 좀 더 늦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가능하면 일찍 튀어나온 게 인식됐을 때 바로 하시는 것이 좋다. 평균적인 나이로 얘기하자면 30대 이전, 40을 넘기기 전에는, 늦기 전에는 하시는 게 좋다. 좀 일찍 튀어나오신 경우,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크서클이 있다던가 빨리 불룩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20대 때도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실제 케이스들 보면서 좀 일찍 하신 분들, 뒤늦게 하신 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이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요. 초반에 여자분들, 30대 여자분들부터 보여드리면 눈밑이 불룩하고 다크서클이 좀 있는데, 수술 후 결과 보시면 완전 매끈하게 됐죠. 좀 젊을 때, 덜 심할 때 수술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 분도 30대 분이신데 아직 피부는 좀 탄력이 있어 보이죠. 근데 불룩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일찍 했기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평평하게 밝아 보이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음 분도
30대지만 좀 많이 진행되신 분인데 그래도 피부에 탄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까지 수술을 해주면 아주 팽팽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0대 분들인데 이분도 40대시지만 피부는 아주 탄력이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잔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 탄력은 떨어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30대 분들과 비슷하게 수술을 해줬을 때 팽팽한 눈 밑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이제 이분은 40대신데 꽤 많이 진행되고 잔주름도 있고 좀 많이 불룩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제 예상보다도 더 잘 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또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더 진행되게 놔두다가 해야 더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오셔서 수술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수술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야 이제 피부 탄력이 좋아서 잘 피부가 수축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지만 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게 놔둘 필요가 없다. 이분이 30대 때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0대 분들 중에도 아주 많이 피부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피부가 두께가 좀 있는 분들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하안검이 아닌 눈밑지방제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좀 제한적인 케이스에서 피부가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은 케이스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다음 분도 50대 여자분인데 좀 안검 외반이 있는 돌출형 눈이라서 하안검을 권해드리지 않았고 눈밑지방제 배치를 하기로 해서 효과를 냈고, 그래서 이제 피부에 약간 잔주름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수술의 효과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도 50대 여자분인데 안쪽 피부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서 눈밑지방제 배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드린 분이 되겠고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할수록 효과는 더 좋다. 20대 남자분인데 이렇게 안쪽에 다크서클이랑 불룩한 부분을 수술해 드렸더니 아주 팽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냈죠. 젊을 때 일찍 수술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이고요. 30대 남자분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상태는 되시는데 30대까지는 수술했을 때 아주 피부가 잘 수축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30대 남자분의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많이 진행된 분들이 계세요.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 돼버리면 눈밑지방제 배치를 해도 약간의 잔주름은 남을 수 있지만 어쨌든 효과는 보지만 아무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예요. 그래서 수술 필요성을 느끼시면 최대한 빨리 오셔야 그나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40대에 많이 진행된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다행히 피부는 좀 두꺼운 편이시라서 잘 팽팽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눈밑지방제 배치를 해드렸고 수술 결과는 아주 좋죠. 하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수술 전 이런 정도 상태 될 때까지 악화되게 눈을 놔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10년 전에 하셨어도 충분히 빠르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뭐 서론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고 오해가 될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눈밑지방제 배치의 영구적인 효과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정리하자면 눈밑지방제 배치는 어차피 언젠간 해야 되는 수술이다. 저도 그래서 30대 중후반 때 했죠. 언젠간 평생에 한 번 해야 되는 수술인데 그거를 미뤄봤자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 어차피 한 번 하면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수술이니 약간이라도 튀어나왔을 때 최대한 젊을 때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